자, 안녕하십니까. 휴일은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주말에 또, 미국 시장이 좀 하락폭이 컸네, 그죠? 컸고, 좀 걱정이 되시죠? 이제 하락이 큰 이유를 우리가 좀 몇 개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뭐, 어쨌든 이번 주에 이제 국내 정시가 또 어떻게, 그죠? 좀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좀 주말에 하락을 하고, 근데 그 하락한 또 요인 중에 하나가 결국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또 지정학적 갈등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한번 사항을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의 영향이라든지 또 가장 중요한 이제 셀트리온은 오늘 좀 새로운 부분들을 또 발견을 했어요. 공통점. 그러니까 수급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이제 1월 달에 막 신용도 크게 감소하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제가 요 보니까 하나, 좀 중요한 부분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주가가 시장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겠으나 크게 뭐 우려할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지금 뭐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이런 또 금리, 미국의 인상에 대한 이런 부분들, 또 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작년 연말부터 다 예상되었던 부분에서 이제 주가가 출렁거리니까, 이게 뭐 크게 여기서 또 주가가 뭐 크게 급락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리고, 자, 우선 이제 미국 시장을 잠깐 보면, 지금 이제 나스닥 지수를 보면, 자, 어쨌든 나스닥이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았죠.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어저께 주가가 이제 다시 20일을 깨면서 내리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계속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3월달 금리 인상 전까지는 미국 시장이 2월달은 바닥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저점은 13,100포인트 찍었다고 말씀드렸고, 그 위에서 이제 13,400대에서, 그죠? 그러면 미국 나스닥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어딘가요? 결국 13,400포인트대에서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럼 이제 주초에 다시 또 좀 흔들리면서 주가가 뭐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죠? 그래도 뭐 13,400대, 500대는 크게 이탈할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이고, 뭐 다우도 같은 케이스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또 어쨌든 기술주와 더 밀접하게 또 연관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주말에 미국 시장이 좀 하락했던, 뭐 복합적일 수 있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단기에 이제 사실은 또 나스닥도 좀 올라왔던 부분은 있죠. 그죠? 뭐 13,000포인트대에서 지금 14,500까지 또 주가가 올라오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단기로 어쨌든 투자하는 부분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수익 차익 실현을 또 하는 부분, 또 주가가 내려가는 부분, 또 반대로 뭐 한 13,400대에서는 다시 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겠죠. 그러면 결국은 지금 미국이 아니고 이제 지금 큰 악재, 우리 사회에 큰 악재가 두 개잖아, 그죠? 첫 번째가 어쨌든 미국의 긴축, 그죠? 조기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 부분은 이제 지난해부터 계속 나왔던 부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결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지정학적 갈등, 그죠? 그래서 어제는 그게 조금 더 이제 러시아의 갈등이 조금 더 시장에는 작용이 되었다. 이제 그 부분에서 유가가 이제 급등을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뭐 주말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사항들을 보면, 아무튼 미국이 어쨌든 우크라이나에 48시간 내에 뭐 철수를 하라, 자국민들. 또 영국도, 뭐 일본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죠? 또 철수를 하라고 지금 정부에서도 발표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근데 어제 이제 특이했던 건 미국의 또 10년물 국채는 또 오히려 좀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지지학 리스크가 어쨌든 일시적일 것이다. 그리고 또 미국과 이쪽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뭐 전면전으로 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일 것이니까, 그죠? 그래서 걔네가 조금 있는 부분에서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말을 조금 덧붙이면 자꾸 미국이 자꾸 부추기는 것 같아요, 그죠? 자꾸 가만히 있는 러시아를, 그죠? 니들 전쟁할 거지. 또 뭐 어제 보면은 중국 베이징 올림픽 끝나기 전에 뭐 먼저 공격할 것이다. 뭐 심지어는 뭐 2월 16일 날, 그죠? 그러니까 2월 16일 날 뭐
침공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자꾸 지금 건드리는 거야. 이게 저는 뭐 정치적인 부분으로도 그죠. 지금 뭐 어쨌든 바이든이 지지율이 엄청나게 안 좋으니까 한번 건드리는 게 아닌가. 옛날에 저쪽에 중동하듯이 그죠. 그래서 아무튼 미국 사람들은 좀 그렇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뭐 잘 이제 안에 깊이는 모르겠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백악관의 이제 뭐 보좌관, 국가 보좌관은 아무튼 그 기자회견을 이제 한다고 발표를 해서 했지 않습니까? 근데 푸틴의 요청으로 원래는 이제 14일 날 이렇게 미국 정상하고 두 정상이 하기로 했었는데 또 그걸 미국이 앞당겨가지고 이제 결국은 주말 10일 어제 했잖아요. 했는데 지금 나온 말을 또 보면은 뭐 관계자가 두 정상이 만났지만 별로 뾰족한 합의점을 잡지 못했다. 합의점 찾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뭐 계속 앞으로 접촉은 지속적으로 합의를 했으니까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그죠? 근데 이게 쉽게 뭐 미국이나 러시아가 물러설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뭐 미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어쨌든 뭐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주가가 좀 하락하는 부분에서의 하락은 좀 하지 않을까. 결국은 전면전은 아니라는 거. 뭐 러시아는 지금 우리는 침공할 그렇게 아직 생각이 없다는데 자꾸 미국이 침공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물론 뭐 그게 이제 술책일 수도 있겠으나 그죠.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참조하시면서 주가가 빠지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니까 근본적인 부분은 어쨌든 미국의 금리 인상인 부분이고 결국은 이제 3월 달에 또 발표될 소비자 물가 지수 그죠? 참 이게 이제 뭐 옛날엔 또 필요 별로 주가에 반영이 아니고 영향력이 없을 때가 있지만 지금은 뭐 사실은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게 어쨌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그죠? CPI인데 어쨌든 이 3월 달에 3월 10일 날 또 발표를 또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때 따라서 뭐 3월 15, 16인가요? FOMC 회의를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폭 자체가 0.25냐, 0.50이냐, 그죠? 근데 시장에서는 급 변동을 싫어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또 미국 입장에서도 뭐 어쨌든 그걸 뭐 확실하게 모르겠으나 또 약간 시장의 안정적인 부분을 주기 위해서로 또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되기는 돼요. 뭐 이상한 걸 막 적어내는 자식들이. 자 잠시만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자 근데 미국 종목들을 이제 보면 물론 이제 그 주말에 이제 미국이 어쨌든 뭐 이쪽에 또 일부 종목들이 상승한 또 종목들도 있기도 한데 자 요거는 이제 제가 보니까 자 어쨌든 뭐 이쪽에 페이스북 이쪽은 뭐 급락한 그죠 베타 급락을 했고 뭐 최근도 급락을 했지만 보십시오 이거 야 진짜 그죠 이때 뭐 하루 26% 급락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쪽 기술주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뭐 크게 바닥에서는 크게 이렇게 변동성이 없는 모습, 최근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우리 바이오 쪽은, 그러니까 아마존닷컴도 보면 어쨌든 뭐 최근에 좀 급락을 했다가 다시 또 바로 복구를 하고 뭐 금요일 날도 뭐 한 3.5% 내렸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올랐으니까 바닥을 확인한 부분에서 올랐으니까 이렇게 위협적이지 않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쪽에 애플, 테슬라 볼까요? 테슬라도 그죠? 테슬라도 뭐 여기를 크게 이탈하지는 않겠죠. 800대 820달러 이쪽 이 근처에서 크게 해서 테슬라도 여전히 뭐 추세는 이제 조금 하락 추세로 접어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으로서 하락 추세라기보다는 아무튼 하락 추세 속에서 이제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도 그죠? 애플도 뭐 최근에 주가 급등 이후에 그죠? 애플도 많이 빠진다고 한다면은 뭐 한 160달러 정도 수준 바닥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제 우리가 이쪽에 이제 셀트와 연관될 수 있는 제약 바이오 쪽 그러니까 리제네론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그죠? 금요일 날 주가가 오히려 3% 급등을 했어요. 주가가 이렇게 빠져도 리제네론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뭐 화이자 한번 봐볼까요?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빠진 거 없어요. 화이자도 오히려 0.36 상승했어요. 그죠? 화이자도. 그리고 이제 이쪽에 존슨앤존슨 뭐 어쨌든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볼까요? 존슨앤존슨도 소폭 하락이에요. 1% 정도.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쪽은 보니까 크게 그렇게 하락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그렇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우리는 이제 월요일날 아무래도,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죠? 지금 이제 현재 상황에서 어쨌든 뭐 미국도 이제 단기적으로 또, 상승을 하고 지금 이제 하락하는 거니까, 뭐 월요일날 정도도 조금 하락할 수 있는 소지는 가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는 어쨌든 어제 금요일날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좋지 못하면서 결국 우리 시장도 하락을 했으니까 미리 미국의 장중 나스닥 선물을 반영을 받은 거죠. 그럼 만약에 이제 월요일날 나스닥 선물이 장중에 플러스를 낸다. 그럼 우리 시장 크게 빠질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 돌아오면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뭐 어떻게 여기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시장의 대응. 그러니까 우리가 2주 전만 하더라도 마치 시장이 급락할 것 같았지만 또 곧바로 그죠. 미국 시장이 또 5일 연속 우리가 설 연휴에 상승을 또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사실은 러시아도 지금 공격하기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미국이 자꾸 지금 야 때려 이렇게 하는 같은 느낌. 그죠. 그렇게 해서 러시아를 압박하려는 그렇게 해서 미국의 또 정치적인 부분에서 그죠. 바이든의 또 지지율을 그죠 또 뭉치게 하려는 그런 느낌. 하여튼 미국은 별로 그렇게 그죠 미국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설마 올림픽 전에는 뭐 그죠 공격을 하지는 않을 것 같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결국 이제 3월달에 또 미국이 2월달 CPI를 발표할 텐데 지금 1월달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 유가잖아, 그죠? 유가. 근데 이제 여기다가 또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제 밀이 세계 생산 규모가 5위잖아요, 5위. 그죠? 그럼 또 지금 최근에 이쪽에 뭐 금요일날도 이제 WTI가 급등을 했지만 지금 유가에다가 또 여기다가 농작물 밀까지 그죠? 농산물까지 또 급등을 해버리면 참 이게 참 그죠? 진퇴양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3월 달까지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미국도 금리 인상 이후에 좀 안정을 찾을 것이다. 금리 인상 이후에. 그러니까 그 금리 스타트를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대선 끝나고 이후에 안정을 찾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자. 그 부분 항상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으로 한번 살짝 와서 보고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시장은 어쨌든 뭐 20일 돌파를 못했으니까 미국은 다우든 나스닥이든 그래도 또 반등을 주는 과정에서는 20일 돌파를 했지만 우리는 그래서 제가 이 이제 갭을 걱정을 좀 많이 드렸는데 이 갭 이번 기회에 뭐 갭을 메꾸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럼 갭을 메꾼다면 어디까지 주가가 빠져야 되나? 2660까지는 또 주가가 빠져야지 갭을 메꿔요. 그죠? 뭐 저번에도 주가 한 70포인트 빠져버렸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어쨌든 갭을 만들어 놓고 대형주든 또 지수든 그죠? 갭을 만들어 가기는 힘들다. 그래서 뭐 이번 기회에 역별 대기획에서 약한 부분에서는 20일까지고 그죠? 강한 부분에서는 60일까지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면 어쨌든 뭐 그렇게 좀 이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 부분은 또 차후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오늘 셀트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저도 오늘 이걸 저도 처음 봐봤어요. 그냥 혹시나 하고 봐봤는데요. 긍정적인 부분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요 수급적인 부분을 약간 이제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첫째, 우리 시황 하는 김에 이거 좀 봐볼까요? 우리 시황 하는 김에. 자, 지금 이제, 전체적인 수급을 보면, 이제 올해, 그죠? 1월 3일부터 이제 2월 11일까지인데, 지금 보니까 개인들이 코스피 쪽에서, 거래소 쪽에서 4조를 샀어요. 외국인들도 1조 매수예요. 그죠? 지금 2월, 어제 금요일까지.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건데 외국인들이 3조를 크게 팔았어요. 코스닥은 좀 크게 팔고, 뭐 개인들 여전히 코스닥도 크게 좀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 기관들을 보면, 보세요. 기관들이 4조 9천억을 파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제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이제 시골에 아버님도 어머님도 한 번씩 뭐 자주 TV를 보십니다. 특히 이제 제가 또 이쪽 계통에 있으니까 30년 전부터 저희 아버님은 이런 쪽을 잘 알아요. 어머님도 그렇고 자식이 하니까 그죠 그쪽에 관심이 많겠죠. 그러니까 저보다 더 잘합니다. 오늘은 좀 셀트리온이 빠졌나 시장은 좀 안 좋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시장을 TV를 보면 항상 그러잖아요. 자, 오늘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아서 주가가 크게 빠졌습니다. 어? 항상 주가가 크게 빠지면, 그때 외국인이 좀 팔면, 외국인이 팔아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보세요. 올해 뭐 그런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오늘 시장이 워낙 급락을 많이 하고 했었으니까, 급등을 했으니까. 그 지금 보면 올해 누가 주식 다 팔았습니까?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작년에도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절반 이상을 기관들이 많이 팔았잖아요. 지금 올해도 지금 기관들이 4조 9천억이에요. 코스피 쪽에서. 그죠? 그러면 지금 6조 2천억을 누가 팔았어요, 올해? 기관이 팔았어요. 그죠? 물론 외국인도 이제 코스닥까지 포함하면 1조 정도 팔았죠. 그죠? 거의 뭐 8조 3천억을 누가 샀습니까? 개인이 샀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는 뭐가? 금융투자 쪽이 4조 2천억이에요. 그러니까 금융투자는 뭡니까? 기계적으로 프로그램에 따라서 왔다 갔다. 근데 이게 뭐 아무 참 이게 좀 답답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기관들이 어쨌든 주식을 많이 팔므로써 주가가 지금 못 가고 있다는 거. 우리 기관이 정신 차려야 되겠죠. 자, 뭐 보험과 그다음 이제 연기금은 올해 들면서는 그렇게 주식을 지금 5천억.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달 반이 지났는데 5천억밖에 안 팔았어요. 그럼 연기금이 작년으로 대비한다면은 엄청나게 작년 한 20몇 조 팔았잖아요, 그죠? 거기에 비한다면 연기금이 올해는 주식을 이제 크게 안 판다. 거기에 셀터도 마찬가지로 지금 연기금 매도가 거의 올해는 이제, 그죠? 거의 없잖아요. 거의 초창기에 좀 많이 팔아내고는 이제 최근 한 일주일 정도부터 이제, 이제 앵꼬 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연기금이 이제 올해는 결국 뭐 좀 방어적인 그런 부분, 그러니까 매도할 게 없으니까 이제 이쪽 기관 쪽의 수급은 이제 프로그램이니까 또 지수가 상승하는 부분에서는 또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는, 그죠?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서 수급적인 부분을 우리가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지금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또 미국 시장 이런 글로벌 이런 부분에서 불안하게. 그러니까 최근에도 보면 어쨌든 뭡니까? 어제도 마찬가지로, 그죠? 아이고, 어제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뭡니까? 오히려 외국인들이 6천억을 샀네요. 금요일 날도, 그죠? 목요일 날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샀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다 팔았어요? 연기금이 쭉 블록딜 했군요. 연기금이, 그죠? 우리 국내 기관들 이렇게 팔아제끼는 그런 부분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수급적으로 셀터 쪽으로 들어오면, 자, 오늘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제 셀트가 이게 금요일 날 이제 2월 13일 날 수급이에요. 그죠? 목요일 날 외국계 창고 쪽으로 6만 주 매수. 요거는 이제 목요일 날은 또 옵션 만기되었으니까 외국계가 들어왔고요. 밤에 이제 목요일하고 금요일 이틀 동안에 기관들이 어쨌든 팔았는데, 여기에 이제 금융 투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2월 9일 날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2월 9일 날. 요게 이제 이따가 그 공매도 누적 잔고하고 연관이 좀 되니까. 2월 9일 날 외국계가 12만 주 팔았어요. 자, 근데 어쨌든 이틀 연속.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 금융 투자가 파는 과정에서 셀터도 일부 4만 3천 주 나왔죠. 자, 이제 액티브 쪽 애들은 2월달 들면서는 매도가 1월 말부터는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이에요. 1월 말부터. 그죠? 그러니까 연기금이 지금 2월달 들어서는 크게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팔았던 투신들도 오히려 소폭의 순매수를 하는 거. 또 보험도 순매수.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하면 액티브 쪽 애들.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1월달에 뭡니까? 유익원 사건. 그죠? 이쪽 그 경향신문의 분식회계 관련 지라시 쓴 기사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을 때 그때 연기금에서 여의도에 루머가 도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기금이 셀트 주식 다 비워라.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주가가 급락을 했었잖아요. 그때 이날이에요. 크게 유익원 사건이 터질 때가 14일이었죠. 그죠? 이때 기관들이 56만 주를 팔았어요. 그 다음날도 24만 주를 팔았어요. 이때 연기금이 20만 주, 18만 주, 10만 주. 투신들도, 이거 저 처음 봐요. 투신이 11만 7천 주 판 거는 제가 처음 봐요. 뭐 처음 반다면 그렇고. 그죠? 거의 없었어요. 이런 경우는. 그리고, 누구도, 보험도 8만 주를 제가 판 거는 거의 못 봤어요. 별로.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당시에 국내 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걸 모르는 걸 한꺼번에 투하하면서 주가를 급락을 시켰다. 그죠? 이때 당한 쪽이 누굴까?
주가가 빠졌지만, 뭐 개인들 70만 원 산 게 이게 의미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액티브 쪽은 물량을 줄이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물량을 참 크게 안 판다는 거. 그동안에 팔았던 부분에서. 자, 그 다음에, 그렇다고 외국인들이 파나요? 외국인들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자, 올해 이제 보면, 올해 1월 3일부터 금요일까지. 자, 외국인들은 90만 주 매수예요. 그럼 올해 지금 주가가 작년 연말부터 해서 20만원대 초반에서, 그죠? 주가가 지금 올해 빠뜨린 게 결국은 그거잖아요. 분식회계가지고 빠뜨린 거 연말부터 시작을 해서. 그럼 오히려 그 분식회계로 시장에서 그것도 한 10번은 나온 것 같아요. 그죠? 10번은 막. 계속 내보냈잖아요. 그죠? 머니투데이 같은 경우는 하루에 막 2번씩 내보내고. 그죠? 자, 그런 상황에서 누가 주식을 어쨌든 외국인들은 다 주워 모았다는 거. 그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밀어 제키기 위한 매도, 연기금 66만 주. 근데 이제 연기금이 보면은 올해 어쨌든 최고치가 72만 주까지 갔었어요. 올해 72만 주. 그죠? 그때가 이제 1월 28일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1월 14일, 5일, 6일, 7일, 요때 이제 급등을 했죠. 주가 밀면서. 그죠? 근데 최근에서는 이제 간망이에요. 최근에 72만 주대가 최고치로 가고, 그 이후에 지금 이제 66만 주, 66만 주. 그죠? 사모펀드는 사고 팔고 하니까 사모 소폭 매도 올해. 그죠? 지난주까지만 사모펀드 매수했었는데, 매수했던 부분을 좀 이제 일부 또 못 올라가게 누르고 있고. 자, 투신들도 매도의 극치는 지난 것 같죠? 19만 주대, 약 20만 주대, 19만 8천 원까지 갔죠? 지금 18만 9천 주니까 좀 줄고 있고. 보험도 22만 주대에서 지금 21만 주대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것들은 뭐냐면, 이제 더 매도가 나올 부분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자,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매도가 좀 느는데, 이런 게 시장과 연동이 되니까. 지수와, 그죠? 근데 금융투자가 14일 날도 30만 주대였었어요. 지금 똑같아, 비슷해. 그죠? 그럼 기관들이 전체적으로 어쨌든 약간 늘고는 있어요. 그죠? 143만 주대니까. 그러니까 이 느는 부분은 이제 누가? 금융투자 쪽. 그러니까 시장에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그와 연동되는. 그러니까 반대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상승한다? 그럼 오히려 증가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수가 내리는 부분에서 오히려 그동안에는 지수가 좀 내리는 과정에서 연기금이든 투신이든 보험이든 냅다 엄청나게 크게 물량을 퍼부었는데 지금은 지수가 좀 내려도 퍼붓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 물량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연기금의 국민연금도 6% 초반에서 더 내릴 그런 상황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외국인들은 오히려 전체적으로 매수예요. 자, 이따가 이제 또 다른 부분을 보면 지금 주식을 팔고 있는 주체가 올해 누구고 또 사고 있는 주체가 누군지 거기에서 그죠? 이 장기 우리 일부 좀 중장기로 오던 개인 투자자들도 좀 많이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게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그걸 지금 쇼크업을 가지고 간다는 것도 보여지고요. 자, 이건 이제 뭐냐면 작년 10월 5일부터예요. 그죠? 10월 5일은 셀트가 26만원에서 어쨌든 그때 9월달 25만원대 26만원대에서 무너질 때였죠. 머커의 경구형 때문에. 그럼 그때 범인이 누구였습니까? 어쨌든 연기금이에요. 그럼 연기금이 그렇겠습니까? 그죠? 연기금이 그렇게 내보내는 걸 알면서도 뭐 바람을 많이 넣거든. 연기금의 추세를 아는 세력들이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12월부터 보면은 전부 다 보험이 35만 주, 투신 36만 주, 사모 27만 주, 다 털어냈다는 뜻이에요. 연기금 189만 주, 기관들이 289만 주예요. 근데 그 이후에도 외국인들은 오히려 매수예요. 그냥 기관들이 떼이니까 어쨌든 받아가는 쪽은 개인들이니까. 근데 개인들도 지금 보면은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많이 줄기는 했어요. 최고치가 뭐 260만 주까지 갔었으니까. 그죠? 260만 주. 근데 지금 260만 주. 그죠? 그때 부붙은. 그리고 지금 이제 280만 주. 그래도 개인들은 그래도 지금도 왜? 연기금이나 기관이 좀 내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전히 개인들이 240, 50만 주대에서 줄고 있다는 거. 기관들은 소폭이나마 지금 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느는 부분이 누굽니까? 결국은. 금융투자 쪽이 조금 줄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개인들은 어쨌든 매수가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월달 이후에 터지면서부터 그죠? 개인들 한 50만 주대에서 지금 한 5, 60만 정도 그때 이후에 줄고 있다는 거. 그 줄고 있는 부분을 이제 보면은 이따가 신용을 보겠지만 신용도 어쨌든지 간에 그 당시의 부분하고 한 5, 60만 주 요 전으로 줄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이 저는 이쪽과 연관이 된다는 거. 그죠? 요 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개인은 매수가 줄고 있고, 그죠? 외국인들은 어쨌든 매수가 늘고 있고, 기관들은 관망이고, 그럼 결국은 누가 개인의 물량을 누가 걷어간다는 뜻이죠. 외국계가 가져가고 있다는 뜻이죠,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적 잔고를 볼게요.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2월 9일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2월 9일 날, 그때 이제 외국계 창고 쪽이 12만 주 매도였죠. 근데 이제 어제 보면은, 그죠? 거의 한, 공매도적 잔고가 한 7만 주 정도 첨가했어요. 그죠? 7만 5천 주 정도. 450만 주대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최고치가, 최근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약간, 작년 연말, 작년으로 10월 이후로 본다면 최고치가 478만 주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최근 들어서는 하여튼 450만 주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그죠? 단계적인 부분에서는 458만 주. 근데 이제 어쨌든 또 어제 그저께 목요일 날 외국계 쪽에서 6만 주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 또 월요일 날은 줄겠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업직률 예외 쪽에서 2만 5천 주. 그러니까 2만 8천 주의 공매도 중에서 2만 5천 주가 업직률 예외예요. 이게 누구? 한화. 그죠? 금요일도 한화 창고 나왔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고 이베스터 이쪽에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또 이쪽도 6만 5천 주인데 업직률 예외 쪽. 그러니까 이런 업직률 예외 쪽이 많은 부분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조성자들이 이식을 하고 있다. 그죠? 국내 이제 과거에는 업직률 한참 공부도 칠 때는 막 1,000만 주 그럴 때는 업직률 예외 쪽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크게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다 이제 그냥 업직률 적용을 해서 공부를 치고 했었는데.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얘들이 물량이 이제 많이 딸렸다는 뜻이에요, 지금.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대차를 또 보면, 대차가 어디 갔죠? 대차가 깜빡 잊고 안 했네요, 제가. 아이고, 마이 갓. 자, 대차가 제가 깜빡 잊고 안 했는데. 자, 대차도 지금 보면은, 어쨌든 1,000만 주 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보면은 이제 992만 주, 한 3만 주 줄었죠. 그러면 이제 대차와 공매도와 관계가 뭡니까? 결국은 대차가 증가한다는 것은 공매도가 앞으로 늘 것이라는 거를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대차가 준다는 것은 앞으로 공매도를 크게 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에서 셀트는 보면은 대차가 늘지 않아요. 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미국의 금리 이런 압박이 있지만, 인상에 대한 압박이 있지만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주식들을 보면 대차가 늘지 않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 시장이 앞으로 크게 빠질 게 없다는 뜻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이제,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에, 너는 종목들은 우리 일부 기관 애들이, 그죠? 그렇게 불법인 아닐 수도 있지만, 자명을 한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대차가 준다는 것은, 늘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 셀트의 공매도가, 그러니까 지금 업종을 예외로만 지금 많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물론 적용된 부분은 일부 좀 하고 있고, 그죠? 어떨 때는. 자, 이제 신용 부분에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제 제가 개인들이 작년 26만원대에서 작년 10월 이후에 매도할 때 그때 대비 240만 주에서 지금 180만 주니까 한 60만 주 줄었죠. 그러면 최근에 신용이 지금 보면은 이제 158만 주예요. 그죠? 셀트가 이제 그때 10월달 작년 연말 기준으로 많을 때가 한 200만 주 한 205만 주, 약간 여기였거든요. 190만 주, 200만 주 사이였는데. 근데 지금 최근에 한 50만 주 정도 줄었죠. 그죠? 50만 주. 그런 그 과정이 요구하고, 그러니까 최근 들어 줄었으니까 그런 또 부분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신용은 하지 마시라 절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셀트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들이 물론 여기 차명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신용이 어쨌든 158만 주 줄은 부분에서는 최근에 많이 줄었잖아요. 그죠? 좀 긍정적이다 볼 수 있겠고. 자,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제가 이거를 저도 발견하면서 놀란 건데요. 자, 지금 이제 올해 자, 요게 이제 올 1월 3일부터 금요일까지 2월 11일까지예요. 셀트의 주식을 가장 많이 산 창구 순입니다. 1위가 NH투자증권이에요. 2위가 JP모건이에요. 그죠? 셀트 JP모건은 잘 아시죠? 3위가 UBS 증권이에요. 외국계. 4위가 신한이에요. 신한도 뭡니까? 외국계가 똑같은 거예요. 검은물이라고 했으니까. 5위가 모간스탠리예요. 6위가 삼성증권이에요. 올해. 7위가 메리린치예요. 그리고 맥커리도 있어요.
자, 그 밑에 뭐 말은 할 필요 없고. 근데 이제 1위 NH는 왜 1위에 NH가 있습니까? 셀트리온의 자사주가 대부분 NH를 통해서 유입이 되었죠. 지금 자사주가 이제 41만 2천주 정도 샀으니까. 그러면 지금 NH의 순매수 중에서 뭡니까? 셀트리온이, 다른 아니에요. 교보도 일부 있으니까, 교보증권. 거의 뭐, 35만 주 정도는 NH로 통해서 들어갔겠죠. 30만 주 이상은. 그죠? 그러면 NH는 순수하게 따지면 마이너스예요. 그죠? 그러면 자사주를 빼고 나면 1위가 누굽니까? JP모건이죠. 2위가 UBS예요. 3위가 신한이에요. 4위가 모한스탠리예요. 5위가 삼성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셀트리온에 있어서 공매도 주창고죠. 6위가 메릴린치예요. 자, 이게 어떤 변화입니까? 그죠? 이제 올해부터는 좀 연초부터 지금 뭐예요? 쇼커버 내지 공매도놈들이 회수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거기다가 또 누구예요? 변하지 않는 자사주까지 NH 쪽으로 유입을 시키고 있고. 그렇잖아요? 자, 그럼 반대로 매도는 볼까요? 매도. 자, 매도. 자, 매도는 골드만삭스가 1위예요. 그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골드만은 어쨌든 이놈들이 매수를 하면서 뭐죠? 약간 공매도 성격의 물량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셀트의 공매도 몸통이 어쨌든 모간스탠리, 그죠? 공매도 치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부 골드만 또 그리고 뭐 메릴린치 이런 순이잖아, 그죠? 그러면 골드만은 제가 볼 때는 이쪽에서 이제 어쨌든 약간 누르는, 그러니까 주식을 막 누르면서 사야 되잖아, 그죠? 그래 개인이 파니까 그런 어쨌든 공매도 성격의 물량으로 30만 주 크진 않죠, 혼자니까. 그리고 나서는 다 뭐 내국인이에요. 자, 하나금융 뭐 다 패스하고 이걸 패스합시다. 큰 뭐 의미가 있고 없고 중요한 창구가 아니었으니까 셀트에서는.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하이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이 13만 8천 주예요. 매도 올해. 그리고 두 번째 DB투자증권이 4위인데, 그죠? 4위인데 14만 5천 주예요. 그리고 하나증권이 5위인데 매도 5위인데 14만 5천 주예요. 그럼 하나증권은 뭔가? 하나증권 제가 뭐였습니까? 셀트리온에 있어서 파생 시장 조성자라고 그랬잖아요. 이놈들이 지금 업팅률을 많이 한다고. 이것도 공매도 물량이에요. 그죠? 그럼 이 물량은 앞으로 어떻게 돼요? 주가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으로 쇼크가 들어올 물량이라고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하나가 매수를 하면 그나마 주가가 올라가죠. 하나가 팔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내려가죠. 그분 이놈들이 이제 시장 조성에서 쇼크를 했다가 또 공매도 쳤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고, 자,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또 6위가 누구예요? 6위가 유진투자증권이에요. 11만 천주예요. 그 다음에 7위가 KB예요. KB. 여러분, 10만 주예요.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자, 여기에 셀트의 하이투자증권과 DB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과 KB투자증권이, 그죠? 가장, 그러니까 이런 창고들은 뭐냐면, 다른 뭡니까? 여기서 정권주가 됐든, 삼성전자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여기에는 전혀 비치지 않는 창고들이에요. 근데, 하이투자증권이 셀트의 매도 3위예요. DB증권이 매도 4위예요. 유진증권이 매도 6위예요. 올해. KB가 매도 7위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창고들은, 이 증권사들은 뭐냐면, 과거부터 셀트리온의 주주들이, 자, 공매도 안 하는 증권사로 갑시다. 마음에 안 들면 이쪽으로 갑시다. 해서 갔던 데가 유진투자증권이에요. 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갑시다. 응? 했던 데가 또 KB증권이에요. 지금 KB가 이쪽으로 핸들을 인수해서 그런 거지만은.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거 아닙니다. 이쪽으로 갑시다. 했던 데가 또 하이투자증권이에요. 마지막에 DB증권이에요. DB. 그러면 지금 이쪽에서 지금 10만 주대 이상 크게 나온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중기로 투자하는 셀트 주주들이 올해부터 주식을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파는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이 이유가 있겠죠. 그죠?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오너에 대한 리스크도 있을 것이고, 그죠? 또 레키노에 대한 실망도 있을 것이고, 주가에 대한 하락에 대한 불안감도 있을 것이고. 그럼 과거에는 그렇지 않은데 왜?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요. 결국은 올해 개인들 다 팔아냅니다.
주가 올라가도 팔아내요. 지금 뭐 빠지니까 판다고 벌써 손절매라고 볼 수 있지만 올라가도 팔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셀트가 뭐예요? 그만큼 이제 그냥 성장 부분에서 가치주로 변해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가치주로 변해나가니까 누가 주식을 삽니까? 기관들이 채울 것이고 외국인들이 채울 겁니다. 저는 그게 상반기에 이제 셀트의 이런 그동안에 셀트에 접근하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 다 해소가 되고 그거를 지금 수급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공매도 놈들이에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제가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주가 올라가면 개인들은 팔겠지만 그때 우리는 또 그동안 실패했던 이런 부분에서 주식을 저는 채워나가라고 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최근에 셀트에 대한 이런 희망을 또 가집니까? 응?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시국에서 제가 천원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죠? 레키노나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허비평은 없습니까, 여러분? 자, 지금 최근에 진단키트가 조 단위의 지금 매출을 준비하고 있어요. 터지고 있어요. 이게 셀트리온이에요. 만약에 셀트리온이 여러분들 코로나가 없었으면 진단키트에서 몇 조의 매출을 올릴 수 있겠어요? 레키노나에서 지금 어쨌든 뭐 우리가 아는 걸로 지난해 1,500억 이상 벌었잖아. 그죠? 자, 앞으로 허비평 이 끝날 것 같아요? 엔데믹이 없을 것 같습니까? 이게 셀트리온의 기술리가 천운이에요. 거기에 바이오시밀러 이제 엔데믹 가면요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매출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국 어제 제가 말씀드린 미국 램시마 독보적이에요. 그 밑에 있는 뭐 바이오젠 삼바하고 같이 하는 바이오젠 3년을 7%예요. 거기 뭐 그런 공공에다가 납품하는 거예요. 큰 돈 되겠습니까? 그럼 미국도 유럽도 램시마 따라올 유럽에 램시마 경쟁자 있어요? 미국에 램시마 경쟁자 있습니까? 없어요. 트룩시마 경쟁자라고요? 맞습니다. 화이자? 그건 아래의 부분이 없어요. 앞으로 램시마 SC 들어와 버리면 그쪽 통합되는 거예요. 앞으로 미국에 또 뭐가 뉴플라이마 들어가 버리면 유럽? 참 무슨 유럽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국 시장이 전 세계의 바이오 의약품의 50% 이상이 넘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었고, 자, 그래서 좀 너무 많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요 부분,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중요한 게 요거예요. 자, 지금 올해 들어서 외국계 셀트의 공매도 창구들이 오히려 주식을 사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올해 주식을 파는 쪽은 기관들 이런 걸 떠나서요. 셀트리온의 대주주들이 팔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게 유진투자증권이고요. 그게 DB창구고요. 그게 하이투자증권이고요. 그죠? 그게 KB예요. 자, 이런 KB나 유진이나 DB나 하이는 다른 종목에서는 등수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매수든 매도든. 아시겠습니까? 근데 셀트는 어떻습니까? 매도, 그죠? 그것도 최상위에 이런 창구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죄송하지만 이제 개인들이 포기하고 나가고 있다. 제 방송을 청취하신 여러분들은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낮추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한번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튼 2월달만 잘 버티면 그죠?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물량이야 다시 또 앞으로 여러분들 채워 나가면 돼요. 일부 뺏겠다고 하더라도 저는 제가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월요일날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마칩니다. 초고속 성장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